인간의 역사는 곧 전쟁의 기록이며 전쟁의 기록은 곧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치열한 삶의 전장 속에서 어떤 수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즐기는 전통놀이, 장기. 이 작은 판 위에서 격돌하는 붉은색의 한과 초록색의 초. 이 두 글자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두 남자의 패권 전쟁을 의미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 진시황의 진나라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대 권력이 사라진 아수라장에서 천하를 손에 놓기 위해 두 남자가 일어섭니다. 타고난 천재이자 압도적인 무력의 상징이었던 초나라의 항우, 가진 것 하나 없던 동네 건달 출신의 처세술사 한나라의 유방. 사람들은 모두 항우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결과는 장기판 위의 수수께끼처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초안지 풀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진시황이 죽고 제국이 급격히 타락할 때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한 가지 기괴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는 황제 앞에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아주 귀한 말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황제가 황당해하며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어찌 말인가? 사슴이지. 안 그렇소? 이때 실세의 조고의 눈치를 보던 신하들은 사슴을 보고도 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사슴이라고 말한 강직한 신하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단어가 지록위마입니다.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비정한 정치의 서막이었습니다. 제국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밑바닥에서부터 거대한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도역에 동원됐던 농민 진승과 오광은 반란을 일으키며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던집니다. 왕후장상, 영류, 종호, 왕과 제후, 장수와 재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단 말이냐. 가문과 핏줄이 운명을 결정하던 시대에 이 외침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평범한 이들도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이 희망 섞인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고 진나라 제국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국이 혼란에 빠지자 드디어 역사의 주인공 항우가 등장합니다. 초나라 명문가 출신의 항우는 어리적부터 남달랐습니다. 글 공부와 검술에 금방 실증을 내는 항우를 숙부가 꾸짖자 소년 항우는 이렇게 답합니다. 글은 이름이나 적으면 충분하고 검술은 한 사람을 상대할 뿐입니다. 저는 만 명을 상대하는 법, 만인적을 배우겠습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전략가가 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훗날 그는 이 말대로 산을 뽑을 힘과 세상을 덮을 기계를 가진 역발상 기계세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진나라 전역에서 반란의 불길이 타오를 때 폐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망이 두터웠던 하급관리 유방을 지도자로 추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유방은 의외로 몸을 사리며 거절합니다. 내가 만약 일을 잘못 그르쳐 단 한 번이라도 패배한다면 내 간과 뇌는 땅바닥에 칠해질 것이오. 그러니 더 유능한 분을 모시는 게 어떻겠소? 자신이 부족하여 참혹하게 패배하면 시체가 땅을 뒤덮을 것이라는 지독히도 낮은 자세의 겸손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일패도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를 더 믿음직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방은 폐연의 어른, 즉 폐공이라 불리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유방이 민심을 얻고 있을 때 항우는 전장에서 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럭 전투에서 진나라 주력군을 마주한 항우는 강을 건너자마자 믿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타고 온 배를 모두 가라앉히고 밥을 지을 솥을 모조리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이를 파부침조라고 합니다. 돌아갈 배도 밥을 지을 그릇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든 항우의 군대는 수십 배에 달하는 진나라 군대를 처참하게 괴멸시킵니다. 이날 이후 천하의 모든 제후는 항우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됩니다. 먼저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입성한 것은 유방이었지만 분노한 항우는 유방을 죽이기 위해 홍문이라는 곳으로 그를 불러들입니다. 겉으로는 화해를 제안하는 연애였으나 그 속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역사상 가장 살벌했던 암살 미수 사건이자 겉과 속이 크게 다른 정치적 단판을 뜻하는 말, 바로 홍문지연입니다. 항우의 책사 범즈는 항장을 시켜 연회장에서 칼춤을 추게 하며 유방의 목을 노립니다. 유방은 목숨을 구걸하는 극한의 굴욕을 견디며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항우에게 밀려 파촉당으로 쫓겨난 유방의 진영에서는 탈영병이 속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방에게 실망해 떠나버린 젊은 장수 한신도 있었죠. 유방의 최고 참모소하는 한신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밤길을 달려 그를 쫓아갑니다. 뒤늦게 돌아온 소아에게 유방이 화를 내자 소아가 답합니다. 장수 하나를 잃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한신은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선비, 국사 무쌍입니다. 그를 잃으면 대업은 끝입니다. 외국 유방은 소아의 말을 믿고 한신에게 전군의 지휘권을 맡깁니다. 드디어 한나라가 항우에게 반격할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함양을 함락하고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는 스스로를 서초패왕이라 불렀습니다.
황제라는 칭호 대신 제후들 위에 군림하는 패권을 진 왕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며 천하를 자신의 입맛대로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항우의 독단적인 태도는 훗날 그를 따르던 제후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패권을 잡은 항우는 돌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화려한 함양을 버리고 척박한 고향 팽성으로 가겠다는 말에 한 참모가 반대했지만 항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여기서 탄생한 말이 자랑 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는다는 금이야행.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출세해서 고향에 돌아온다는 말인 금이환양입니다. 거칠애와 명예에 집착해 전략적 요충지를 벌인 이 결정은 항우의 결정적인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항우가 고향에서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유방의 대장군 한신은 전설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점영전투에서 한신은 상식 밖의 전술을 펼칩니다. 강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친 것이죠. 테러가 막힌 병사들은 죽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수십 배의 용기를 발휘해 싸웠고 결국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배수진입니다. 한신은 이 전투를 통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를 증명하며 유방의 천하 통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천하의 패권이 유방에게 기울 무렵 유방은 대장군 한신과 나란히 앉아 군대 지휘 능력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유방이 묻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소? 한신이 답합니다. 폐하께서는 10만 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방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떠한가? 그러자 한신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이때 유방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다시 묻습니다. 그토록 유능한 사람이 어찌하여 10만 명의 장군에 불과한 나를 따른다는 말이오? 한신은 침착하게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폐하께서는 병사를 거느리는 능력은 부족하실지 모르나 장군들을 통솔하는 능력만큼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병사를 부리는 기술자를 넘어 그 기술자들을 다스리는 리더의 그릇을 인정한 이 대화는 역사상 가장 정중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신의 지략에 밀린 항우는 결국 해야라는 곳에서 마지막 포위망에 갇히게 됩니다. 패배를 직감한 항우는 자신의 장막 안에서 술을 마시며 비통한 심정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하구나. 이것이 바로 역발산 기계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력을 가졌던 항우조차 흐르는 세월과 운명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처절한 영웅의 절규였습니다. 깊은 밤 항우의 군영을 에워싼 한나라 군대 쪽에서 갑자기 익숙한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항우의 고향 초나라의 노래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초나라 병사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한나라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고향의 노래를 들은 항우의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를 뜻하는 사면초가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항우 곁에는 끝까지 그를 지켰던 연인 우이가 있었습니다. 항우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조차 지킬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하며 노래를 불렀고 우이는 항우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초패왕 항우와 우이의 비극적인 이별을 뜻하는 패왕대리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작품의 소재가 될 만큼 가장 애절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유방은 마침내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자 비극이 시작됩니다. 1등 공신이었던 대장군 한신은 반란을 꾀했다는 의심을 받고 포박당합니다. 이때 한신은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먹고 높이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창고에 처박히며 젖꼭이 깨지면 지략가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니 천하가 평정되었으니 내가 삶아지는 것이 당연하구나. 여기서 탄생한 단어가 토사구팽입니다. 필요할 때는 극진히 대접하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상징합니다. 유방은 결국 한신을 처형했고 이는 승리 뒤에 숨겨진 인간의 비정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항우는 마지막 순간 강동으로 건너가 재기하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백 년 뒤 당나라 시인 두목은 항우가 죽은 오강을 지나며 시를 남겼습니다. 장동의 젊은이들 중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으니 만약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왔다면 결과는 알 수 없었으리라. 여기서 탄생한 말이 권토중래입니다. 한 번의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힘을 길러 쳐들어오는 기세를 뜻합니다. 항우에게 부족했던 것은 산을 뽑는 힘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패배를 견뎌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천하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들이 남긴 생존의 문법은 지금도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사슴을 말이라 부르며 권력을 탐하고 누군가는 단 한 번의 패배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무너집니다. 또 누군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섭니다. 2200년 전에 역사를 뒤바꾼 순간들이 고사성어라는 짧은 단어가 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뱉은 한마디, 당신이 내린 결정 하나가 지금 당신의 인생을 바꿔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기판 위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은 사실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사성으로 돌아본 초안지, 그 치열한 쟁패의 기록을 마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과 지혜는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